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있으시죠? 하지만 요즘 들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소리 함부로 꺼냈다간 꼰대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거나 아예 1급 라떼 바리스타라며 비아냥 들으니까 꼭 눌러 참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점은 출산 관련해서도 비슷한데요. 행여나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괜히 나는 너 낳고 그날 밭에서 김 맸다. 나 때는 애 낳고 바로 제사상 차렸어. 괜히 유난 떨지. 마 이랬다간 세상 모르는 꼰대로 찍히기 딱 좋죠. 특히나 아이가 귀한 요즘이라며. 하지만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지금도 유럽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라떼는 말이야,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며 한탄하고 정말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면서 한숨을 내쉬곤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이건 정말 한국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독일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 뼈저리게 느낀 감정이랍니다. 다국적 기업에 다니던 나와 남편은 일을 하면서 사이가 발전해 결혼하게 되었고요. 남편이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서 난 퇴직을 하고 함께 가기로 결정했죠. 프리랜서로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요. 그렇게 한국에 온 지 몇 개월 만에 우리 부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첫 아이 루카스를 가지게 되었어요. 너무나 신비한 경험이었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에서 아이를 제대로 출산할 수 있을까 당연히 걱정부터 앞섰지만요. 곧 그게 기호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답니다. 난 배가 일찍 불러와서 금방 임산부 티가 났고요. 나를 보는 한국인들의 친절과 배려는 너무나 놀라울 정도였죠. 지하철에 타면 아기자기한 임산부 배려석도 신기했지만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서로 자기 자리에 앉으라며 내 손을 잡고 이끌었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 한 분이 가방에서 쇼를 꺼내더니 제 배를 덮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손짓으로 바람을 맞으면 안 된다는 표현을 하면서요. 밖에 나가면 마치 한국인들 모두가 태어날 내 아이와 나를 축복한다는 느낌이 들어 크게 감동을 받곤 했죠. 또 모든 것이 빨리빨리인 한국에서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임산부인 내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독일의 몇 배는 빠른 한국이지만 에스컬레이터만큼은 노약자를 배려해 절대로 속도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 거래처 사장을 통해 소개받은 산부인과는 정말 한국은 새로운 세상이라는 걸 알게 해줬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병원인지 고급 부티크인지 모를 정도로 내부 시설은 너무나 고급스럽고 깔끔했고요. 외국인 전담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임신 주수별로 세세한 맞춤 프로그램과 산모와 태아를 위한 철저한 케어 시스템을 안내해줬어요. 독일 산부인과에서 찾기 어려운 최첨단 장비는 물론 산모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적은 맞춤 출산 방법을 적용한다는 말에 나와 남편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진짜 앞건은 병원과 연계한 산후조리원이었어요. 직원이 안내한 산후조리원은 병원 신생아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최첨단 내부 고급 호텔로 착각할 만큼 멋진 방이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구성되어 있었고요. 외국인 산모를 위한 전용 식단도 선택할 수 있었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체형 교정, 요가, 산후관리 운동 전문 도우미들의 서비스와 아로마 마사지, 산후 피부 관리와 미용 케어 등 컬처 쇼크의 연속이었죠. 게다가 별 5개짜리 호텔처럼 내가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고 다 갖춰져 있어서 몸만 오면 된다고 했어요. 난 출산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독일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 어떤지 이야기를 들은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마치 유럽의 귀족 가문이다. 부자들만 받는 서비스처럼 느껴져서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산모들은 대부분 조리원에서 지낸다는 말을 듣자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부자구나 라고 우리 둘 다 생각했지 뭐예요? 그런데 한국 산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2주에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프로그램도 약 800만원 정도라는 말에 남편과 난 입이 귀에 걸릴 수밖에 없었죠. 우린 최소한 몇 천만 원은 들어갈 것 같아 내심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병원을 선택하고 갈 때마다 세심한 배려 속에 출산 날이 다가왔고요. 첫 출산임에도 의사와 병원 덕분에 수월하게 사랑스러운 아들 루카스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보름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남편이 출퇴근을 하며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넓고 아늑한 개인실에서 지내며 아이에게 편안하게 모유 수유를 하고 가슴 마사지와 요가, 피부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출산 관리를 받을 수 있었죠. 게다가 처음 먹어본 미역국은 내 입맛에 쏙 맞아 놀랐고요. 산모와 아이를 위한 최고의 음식이라는 말에 한 번 더 놀랐답니다.
또 임신 중에 즐겨 먹게 된 삼계탕을 먹고 싶다고 하자 모유 수유에 방해가 되는 인삼과 몇 가지를 다른 재료로 대체한 나만의 삼계탕을 만들어줄 정도로 귀족 같은 맞춤 서비스를 받았고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 모두가 우리 루카스를 배려하고 축복해주는 기분 속에 모든 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첫 출산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3년째가 되던 해 남편이 급하게 본사로 복귀해야 했고 우린 아쉬움을 잔뜩 남긴 채 독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러다 독일에서 둘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난 새로운 입버릇이 생겼답니다. 한국에선 이렇지 않았는데, 한국은 전혀 달랐는데, 이런 말을 반복하게 되었죠. 한국에 다녀온 뒤로 기준치가 너무 높아졌다고 할까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한국의 쾌적하고 깨끗한 지하철을 생각하면 더럽고 지린내가 진동하는 독일 우반 U-BAM- 지하철-는 도저히 비위가 상해 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삐그덕거리며 빠른 속도로 오르내리는 에스컬레이터는 공포심을 자극해 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째서 다른 것은 한국보다 전부 느려 터졌는데 에스컬레이터만 위험하게 빠른 건지 그 무성의함은 볼 때마다 짜증을 유발시켰죠. 게다가 독일의 산부인과는 없던 우울증이 생길 정도였어요. 시설이며 프로그램이며 한국과 비교하기도 민망했고요. 무엇보다 독일에서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출산하면 정부에서 2주 정도 HEBAMM이라고 하는 산후 도우미 간호사를 파견해서 도움을 주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신생아 건강 상태 체크와 수유를 보조하는 정도이지 한국의 완벽한 산모 맞춤형 서비스와는 비교하기엔 하늘과 땅 차이고요. 이 문제로 남편과 여러 번 말다툼까지 했지만 독일은 한국이 아니니까 어쩔 방법이 없었는걸요. 그나마 제일 나은 산부인과 병원을 선택해 입원하기로 한 날, 독일 병원에선 환자복과 신발을 비롯한 생활용품 등 모든 것을 본인이 가져와야 하는 것부터 짜증이 났어요. 게다가 가장 나를 어이없게 했던 건 둘째를 출산하자마자 의사가 내게 당장 가서 샤워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한국 같으면 어림도 없는 큰일 날 소리였죠. 더 가관인 건 같은 날 출산한 산모는 샤워를 한 것도 모자라 담배까지 피우고 병실로 들어와서 창문을 활짝 여는 것 아니겠어요? 난 당장 창문을 닫아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는 뭐가 문제냐는 듯 고개를 으쓱하고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죠. 유럽 여성들이 출산 후 관리에 얼마나 무심한지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경험이었죠. 그렇게 악몽 같던 3일 입원 후 퇴원하고 집에서 친정 엄마와 HEBAMM의 도움을 받아가며 생활했지만 한국에서 조리법을 배워온 미역국을 내가 직접 끓여서 먹어야 했고 집안일도 거의 내가 해야만 했죠. 산후 케어의 중요성을 한국에서 제대로 실감한 나로서는 무성의 한 주변의 모든 것을 도저히 참기 어려웠고 결국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답니다. 한국에 와본 적이 없는 친정 엄마도 뭐가 문제냐고 자신도 날랐고 그 다음날 찬물로 샤워하고 집안일을 다 했다며 저보고 유난을 떤다고 할 정도니까요. 무엇보다 한국에 있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훨씬 빨리 늙고 외국 여성들이 한국 여성에 비해 빨리 노화가 오는 이유도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 내 입에선 한국에 있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이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몰랐으면 몰라도 이미 최고를 알아버렸으니까요. 겨우겨우 회복되고 둘째 엘라엘러를 기르면서 난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만약 셋째를 원한다면 무조건 한국에 가서 낳겠다고요. 그게 아니면 피임을 한다고 선언했답니다. 나도 이것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요. 한국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한국에서 출산 경험을 가지고 독일로 돌아가 둘째를 출산하게 된 마렌에메이 아리엔 씨의 이야기였고요. 유럽 대부분의 여성들에겐 별도의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한다는 건 현실감 없는 다른 세상 일이랍니다. 아이 낳고 당일날 샤워하고 집에서 저녁 만들어 먹었다라던가 산후도우미 간호사에게 애 맡기고 출산 다음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왔다 출산하는 날 일하다가 가서 아이 낳고 3일 만에 다시 출근했다 출산 직후 샤워하고 나서 피우는 담배가 그렇게 맛있더라 등등 내 믿기 어렵겠지만 최근에도 이런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60년대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겠지만요. 한국처럼 철저하게 산후 케어나 미용 관리에 대해 신경 쓰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서구인들은 회복력이 빨라서 그렇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받는 데미지는 동서양을 가리는 게 아니랍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산후조리를 따로 안 하는 게 당연하다는 느낌? 그러니 한국에서 산후조리원 시스템을 경험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처럼 한국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경험을 한 외국인들은 온라인과 SNS에서 서로의 체험을 주고받는데요. 재미있는 반응 몇 가지 골라볼게요. 한국에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나와 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고 존중을 받았는지 가슴이 뭉클해서 몇 번이나 울었어요. 한국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감정일 거예요. 러시아에서 첫째를 낳았을 때를 떠올리면 난 그저 아이 낳는 기계 취급을 받았던 것 같네요. 만약 한국에 갔을 때 봤던 것처럼 스페인에 모일 로봇 배달이 생긴다면 몇 시간 안에 로봇 여러 대가 중고 작물로 거래되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음식도 먹고 로봇을 팔아서 돈도 챙길 수 있다고 좋아하겠죠?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애초에 시도할 생각도 말아야 해요? 한국에 있을 때 식당 호출벨을 보고 프랑스에도 있으면 참 편리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상이었다는 걸 프랑스로 돌아가 실감했죠. 여기선 긴급 상황이 아니면 종업원이 알아서 오기 전에 부르는 것 자체가 무례하고 매너가 없다고 욕을 얻어먹거든요. 손님이 왕이 아니라 주인과 요리사가 왕이니까요. 호출벨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운영되는 건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한국에서 1년가량 있다가 체코로 돌아간 후 프라하의 에스컬레이터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평소엔 한국과 비교도 안 되게 느린 프라하의 삶인데 어째서 에스컬레이터만 놀이기구처럼 몇 배나 더 빠르고 위험한지 나 말고는 넘어질까봐 난간을 잡는 사람조차 없죠. 다른 건 다 빨라도 안전과 배려를 생각해 세상에서 가장 느린 에스컬레이터를 운영하는 한국. 이런 디테일은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요, 단지 아이를 낳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작은 발상의 차이가 어느새 큰 격차를 만들어 온 것처럼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것들도 어느새 한국이니까 당연하지만 이제는 한국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것. 이 기회에 여러분이 마주치는 일상 속에서 한국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각자 찾아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 될 것 같네요. 내 한국에 있을 때 제 친구 병원에 소개해줘서 아주 만족한 출산을 했던 마렌에메이 RENC 이야기를 영상에 맞춰 다듬고 재구성해봤습니다. 독일에서 둘째 낳고서 아주 1시간 넘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땐 이랬는데 어쨌는데 하면서요. 누가 보면 한국 교포인 줄 알겠더라고요. 유럽 여성들 출산 관련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들으면 살벌한 말 많이 합니다. 애 낳을 때 입고 있던 옷 출산 후에 샤워하면서 직접 손빨래 했다던가 애 낳고 다음날 집안일 하다가 하혈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아마도 출산 경험 있는 유럽의 여성들 30대 이후에 엄청나게 노화 속도가 빠른 데는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0대 중반인데 50대 같아 보이고 그렇죠? 이모같이 보이지만 대학생처럼 보인다고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속으로는 노, 인, 대, 학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90년대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광고가 한참 입에 오르내린 적 있죠. 세월이 흘러 어느새 작은 차이로 한국의 수많은 것들이 독보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작은 차이, 깻잎 한 장 차이를 극복하며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해온 한국 사람들의 결실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많은 것들이 한국이 아니면 안 되는 것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하는 넋두리와 함께 세계인들에게 동경과 부러움을 자아내리라 확신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